예,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뒤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내부 최고위원 회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정미경 최고위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고위원회 이준석 대표는 나오지가 않았지요. 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나오는 건가요? 연락도 안 가죠,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윤리위 결정이 나고 나서 새벽에 예. 오후에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 주재로 이제 간담회 있었죠. 예, 그 혼란을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이미 사무처에서 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로 그걸 작성을 해줬어요. 예. 이제 그거 보고 그다음에 보고를 듣고 이 혼란 수습할 수 있는 당원 당규의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고로 본다고 사무처가 그랬고,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원내대표 권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한다. 직무대행을 하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난 건 그러면 그 회의 끝나고 그러면 그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가 예. 되겠군요. 네, 네. 3시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대표에게 지금 이런 당에서 수습안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게 맞는 것 같다. 예. 이제 왜냐하면 당 대표도 또 여기에 책임이 있으니 예. 또 힘을 합쳐서 빨리 이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된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죠. 누명을 빨리 벗고 돌아오는 게 맞고, 예. 그다음에 가처분 같은 거는 할 수는 있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저는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이 맞다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처분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예, 이준석 대표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듣고만 있었죠. 제가 뭐 하나하나 좀 더 여쭤보면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금요일 오후에 만났을 때는 혹시 당대표실이나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아닙니다. 그냥 외부에서 봤습니다. 당사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현재 나오지를 네. 않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네. 받고. 네.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왜냐하면 금요일 오전 한 인터뷰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권은 당대표에게 있다. 일부 이제 그렇게 해석되는 당규가 윤리위원회 규정이 있죠.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당대표가 권리냐 사고냐를 얘기했을 때 그 전제는 당원권 정지가 지금 효력이 발생한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그 얘기를 나눈 건 아니니까요. 아예 그러면 당시 정미경 최고위원이 의견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간담회,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 약식 회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무처의 그런 수습안, 그 다음에 당원 당규 해석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받았기 때문에 예. 저는 방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부로서 이게 초유의 사태니까 이 혼란을 어떻게든 빨리 수습하는 게 예. 우리의 해야 될 도리이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맞췄어요. 예. 이준석 대표는 전혀 뭐 이렇다 할 반응도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듣고만 예, 있었고 예. 어떻게 계획도 아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생각할 시간을 또 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입장, 지도부의 지금 또 입장, 나머지 이 많은 최고위원들이 또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도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듣고 아마 본인이 고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민의 뒤에는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십니까? 오늘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과연 당사에 올 거냐, 아니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 오실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론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시지 않을까. 예, 오지 그렇게 않았다는 건 봅니다. 당원권 정지라는 현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은 아무튼 수습 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할 때 사실 인정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당원 당규의 사무처의 사실은 유권 그렇죠. 해석이라는 거는
오랜 기간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한 그 직원들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게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는 제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네. 어쨌든 최고위에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는 오지 않았다라는 행동이 있다는 거고요. 네. 오늘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좀 무겁죠. 음. 예. 배현진 최고위원은 간만에 원래 보이콧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 다음에 나왔더라고요. 예. 네. 전부 모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였죠. 그 주말 사이에 이제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오고 조기 예. 전당대회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사무처에서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줬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같이 들었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사고로 봐야 되고. 예. 예.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회의의 결과와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예. 직무대행 체제로 최고위원회는 사실상 뜻을 모은 거잖아요. 네. 의결을 한 건 아니죠. 권성동 직무대행의 뜻을 얘기를- 모았다라는 건 거의 뭐 이제 지도부는 의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그 국회의원들 오늘 의총을 열어서 지금 열고 있죠. 예,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그 뭐 초선의 모임, 재선의 모임, 3선 이상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각 이런 걸 의견을 공유하고 이제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보자고 오늘 한 거죠. 그러면 일단 그 상황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상황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당대표는 사고로 규정한다라는 게 최고위원회 지금 상황인데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초기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6개월 동안 사실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긴 하지만 이 상황은 계속 그렇게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전당대회나 비대위 체제가 또 현실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내일 일도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몇 개월, 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를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초유의 사태라는 점은 다 그렇죠. 인정하죠. 저도 처음 봤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혼란스럽다는 건 다 인정하죠. 예. 그러면 이 혼란을 극복하고 어떤 수습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당원 당규가 우리의 나침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목소리를 만약에 낸다면 결국은 또 다른 혼란을 또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 피하고 싶은 걸 거예요. 예. 근데 현재는 지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한 2달 정도 지나면 직무대행 체제가 과연 타당하냐라는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 지금은 혼란이 막 닥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늘 일관성 있는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단식 투쟁을 해가면서 예. 사실은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인데요. 예. 선거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투쟁을 해도.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거에서. 선거란. 예, 선거라는 게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당 내부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이준석 대표 이 문제를 윤리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분열을 잉태하는 거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대표를 흔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예. 이준석 대표를 또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는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당이 분열을 초래하는 게 과연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동체를 이렇게 화합하고 함께 가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라서 예.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윤리의 징계 청구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죠.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한 상황은 결론이 징계를 이렇게 했다는 됐으니까요. 이제 성적표는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저는 또 같은 입장인 거죠.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규정대로 그렇죠. 당대표의 사고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이준석 대표도 협조를 해줘야죠. 협조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처분 같은 법적인 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처분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이 만약에 기각되면 이준석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예. 가처분이 기각될지 인용이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의 어떤 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도리에 맞느냐? 저는 예. 일단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혼란이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깔끔히 수습하는 방안은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를 거치거나 또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제 조건이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스스로 사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또 혼란이 그러니까 혼란이 끝나질 않고 혼란이 계속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예. 혹시 이준석 대표에게 뭐 사퇴를 설득하고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의 결정 자체를 불복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협조를 그러니까 윤리위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고 누명을 벗고 다시 돌아오라는 홍준표 대표 말대로 그 정도 설득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왜 더 나가서 아예 받아들일 수 없는 걸 가지고 설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장차 어떤 뭐 원칙에 맞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당내 갈등만 일으킨다. 더 일으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사퇴를 요구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자체도요. 이 함께 가야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우리의 오늘의 이 결정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갈등 없이 가야 된다. 계속 혼란을 갈등을 그러니까 계속 생산해내고 재생산해내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있어도 다시 그거를 화합하고 예. 갈등을 없애고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히 집권 지금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그렇죠. 집권 여당이 당 대표가 징계를 받고 권력 투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 여력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힘을 모아야 되긴 할 텐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측은 사실은 윤핵관들의 어떤 기획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폭로에 윗선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금요일 이전 상황이잖아요. 예. 항상 이게 수사도 마찬가지로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정치도 그런 거예요. 목요일 날 입장이 틀리고 또 금요일 날 입장이 틀리고 예. 토요일 입장이 틀리고 지금 다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데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혼란을 수습하자는 거에는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누구든. 예. 그러면 뭐 폭로의 배경이 있다거나 윤핵관의 음모가 있다거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미 중징계가 나온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신경 쓸 필요가 거는 없다라는 그런 거는 말씀이신가요? 갈등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생산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 대표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나는 그럼 뭐냐 피해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가 피해를 봐야 되냐 음모의 기획이 피해자가 돼야 되냐. 그거는 이런 거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공동체의 대표라는 자리에서는 그것만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예. 공동체의 대표, 그다음에 그냥 개인의 주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도 공동체의 대표의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